제가 이제 아주 재미있는 책을 어제 집사람한테서 구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화를 곁들인 어린이를 위한 책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이야기. 제가 이 책을 읽고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이제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주부 정연채, 두 아이를 키우는 주부 정연채 씨가 생전 안 쓰던 글을 써서 이 책을 썼습니다. 정연채 씨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멋진 책을 쓰셨는데 제가 이제 집사람을 통해서 우연히 어제 손을 넣었습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쓴 책인데 무려 30여 권의 책과 자료를 참고로 해서 아주 내용이 충실한 책입니다. 거짓말이 없는 그림과 사진도 곁들였고 자녀들과 같이 읽기에도 아주 부담이 없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책과 별로 친하지 않으신 어른도 읽기에 부담이 안 되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도서출판 보담이라는 데서 출판을 했고 값이 18,000원입니다. 서점에 가서 한번 사서 보십시오.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축약을 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우선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중에서 누가 가장 이승만다운가를 생각하면서 투표를 하자는 뜻에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좌파가 만든 친일파 옹호, 친일파를 옹호하고 독재를 했다는 그 프레임 속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을 뿐 아니라 이승만을 기념하는 기념식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와이를 한 달 전에 방문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조차 이승만의 흔적이 가득한 기념관을 찾지도 않았고 관광과 겨우 국군 유해 봉환식만 하고 왔습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몇 대 대통령입니까? 제가 열불이 나서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승만은 1875년 황해도 평산군, 1875년이니까 지금부터 145년 전에 황해도 평산군에서 조선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한간에는 조선의 3대 태종의 맏아들, 막내 아들은 세종대왕이죠. 그 맏아들 임금자리를 동생한테 물려준 양녕대군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종이 왕이 된 지 12년이 지난 다음에 태어났습니다. 일본 군함 운양호가 강화도에 나타나서 지키고 있던 수병이 운양호에 포탄을 쏴서 운양호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 사건이 1875년에 일어났는데 그때 태어났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폭탄 테러가 화약을 발명한 노벨 탓이냐 그랬습니다. 이 웃기는 놈입니다. 이재명이가. 이 노벨이 폭발성 물질 그 니트로그리세인을 발명한 게 그때입니다. 1875년. 그때 이승만이 태어났습니다. 타자기도 나왔고 그 해에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평민들이 성을 갖게 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일본의 평민들은 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에 없던 야릇한 새로운 성이 일본에 많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넌 작대기처럼 생겼어. 그러면 작대기를 해서 그 성을 주고 또 니네 집 어디 있냐? 그러면 산골짜기 온팡진데 있다 그러면 그걸 또 해서 성을 주고 일본에 벼랑간에 성을 하나씩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별 희한한 성이 다 생긴 거죠. 이승만은 이제 13살 때부터 과거 시험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 시험을 한 5번쯤 봐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생각이 나네요. 그러다가 이제 19살에는 과거 제도 자체가 아주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소개로 형제 소개로 이제 배제학당에 들어갔는데 배제학당은 이승만이 들어가기 전 10년 전에 1885년
이승만이 태어나고 이제 10년 선교사 아펜셀라가 세운 학교입니다. 설립할 때는 학생이 2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배제학당이. 그래도 이제 조선에 하나밖에 없던 소구식 학교가 사립학교가 배제학당인데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배제학당에서 가르친 거는 주로 자유란 무엇인가, 프리덤, 자유란 무엇인가를 가르쳤는데, 자유라는 말 자체가 당시에는 상당히 생소한 거죠. 그냥 뭐 아마 모르면 몰라도 자유가 뭐냐 그러면 맘대로 하는 거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자유를 가르쳤습니다. 이제 처음에 배제학당 들어갈 때는 영어를 배우려고 갔는데 6개월 만에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사전이 그때 있었겠습니까? 녹음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짓발짓으로 영어를 배워서 6개월 만에 아무튼 남에게 이제 가르칠 정도가 됐으니까 그 사람들 중에선 시원찮은 수준일망정 꽤 어학의 자질이 있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승만이 배운 거는 영어뿐이 아니고 기독교 사상을 기반으로 한 개인의 자유입니다. 기독교 사상을 기반으로 한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자유주의, 또 국민은 정부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는 민주주의, 요게 이제 이승만의 필이 꽂혔던 것 같습니다. 배제학당에서는 이제 뭐 협성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신문도 발행을 해보고 23살이 되던 해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매일 발행하는 일간지 매일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1998년. 그러니까 23살 되던 해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매일 발행하는 신문. 그러니까 그때 이제 또 제국신문도 만들고 돈벌이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전에는 열흘에 한 번씩 나오는 한성 순보라는 게 있었고, 정부가 하는 또 일주일에 3번을 찍던 독립신문도 있었는데, 매일 찍는 매일신문은 이승만이 처음 맺는 겁니다. 이승만은 이제 23살 되던 그 신문을 만들던 해에 독립협회에서 주최한 만민공동회라는 데 나가서 우리나라의 실상을 알리는 연설도 했습니다. 윤치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보셨을 윤치호 소재필, 이상재와 함께 4대 연설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게 23살 때 일입니다. 10,000명이 모였다고 해서 이제 만민공동회라고 그러는데, 당시 10,000명이면 지금 약 300만 명쯤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뭐 운동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청 앞 같은 광장이 있었을 때입니까? 10,000명이 모였을 때 상당한 뭐 상상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할 정도죠. 그래서 24살 되던 1900년이 되기 1년 전 24살에 고종 바로 전해왕이 철종인데, 강화도령이죠. 그 철종의 사위가 박영효입니다. 박영효와 함께 고종 폐위 운동을 벌리다 체포됩니다. 고종 물러가라, 그런 운동을 벌리다 이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쿠데타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1899년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있다가 조선에 콜레라가 돌아와서 이제 전국에서 23,000명이 죽었는데,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마 인구가 1200만 정도밖에 안 되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뭐 잘 모르니까,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제 2천만 아마 사람들은 그랬던 모양인데, 인구 조사를 안 해서 통계는 없지만 대충 한 1200만 정도 되는 나라에서 23,000명이 콜레라로 죽었으니까 이게 뭐 역병이 돈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있으면서 자기가 배제학당에서 다닐 때 알던 선교사들이 넣어준 책으로 감옥에서 서구의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과 미국처럼 개인의 권리를,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평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면서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나라, 뭐 이런 거를 그런 게 이승만의 이제 목표였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이제 영안사전을 만들었는데, 영안사전을 만들다가 중단하고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안사전 뭐 혼자 힘으로 만들 수 있었겠어요?
그걸 만들다가 중단하고 이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감옥에서. 책에서 이승만은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 해외 개방과 통상을 해야 된다. 국가는 모름지기 새로운 문물을 도입해야 된다. 외교가 중요하다. 주권을 가져야 된다. 주권을 가지려면 땅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백성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살려면 도덕적 의무를 잘 지켜야 된다. 또 자유가 소중하다. 이렇게 6가지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독립 정신이라는 책에서 이제 그렇게 책다운 책은 아닐 거지만 하여튼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책을 쓰고 그 끝에는 대통령이 정신이 썩어 빠졌어도 왕의 정신이 썩어 빠졌어도 국민이 깨어 있으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는데 그때 책을 쓸 당시에 이승만의 나이가 29살이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사실은 처음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선교사들이 고종한테 탄원을 해서 무기징역 10년 이렇게 한 끝에 결국 5년 반을 살고 1905년에 을사보조약이 맺었는데 5년 7개월을 살고 1904년에 석방이 됩니다. 이승만이 29살입니다. 그때가. 이게 이제 고종이 이승만을 석방한 거는 고종의 왕비 명성황후가 이제 피살을 당했는데 일본 사람들한테 그때 이제 신변의 안전이 굉장히 불안해서 아관파천이라고 해서 러시아 대사관에 피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선교사로부터 도움을 고종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마움, 선교사들에 대한 고마움으로 선교사들의 탄원을 받아들여서 이승만을 석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승만이 1904년에 석방이 되는데 그때 이제 러일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입니다. 5년 7개월을 감옥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8월에 나와서 고종의 밀사 자격으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파견됩니다. 그렇지만 1905년 을사보조약이 체결되고 이제 미국과 일본은 이미 뒤로 가스라 데프트 국무장관 데프트와 가스라 외무 일본 제국의 그 가스라 총리인가 총리 대신 그래서 밀약에 의해서 조선은 이미 일본이 차지하기로 약속이 됐기 때문에 루스벨트를 만나러 가긴 갔지만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나고 와야 되는데 귀국을 하는 대신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해서 이제 학사 학위를 받고 아이비리그라고 그래서 이제 하버드, 프린스턴, 콜롬비아, 예일 또 MIT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비리그에 하버드에서 석사학위 또 펜실바니아로 와서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계속 남아서 이제 공부를 한 겁니다. 영안사전도 없던 시절에 영어로 강연을 해서 강연비를 받아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벌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프린스턴 대학 지금도 프린스턴 펜실바니아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 윌슨 스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상과대학이라고 안 그러고 사람 이름을 따서 이제 이렇게 대학으로 부르는데 프린스턴 대학의 이승만의 박사학위 100주년을 기념하는 승만리 렉처홀 이승만 기념 홀이 있습니다. 이 건물 전체는 아니고 그 중에 방 하나를 이승만 홀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준 게 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차 세계대전이 났을 때 미국은 참전을 안 했는데 중립을 지켰는데 하여튼 미국하고 이렇게 유럽하고 무역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됐는데 그때 연설 중에 윌슨 대통령이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닥터 승남리 이승만의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이승만이 쓴 박사 논문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윌슨 대통령이 국회 상하원의 의원들을 앞에 놓고 자기가 낸 법안을 찬성을 해달라. 그 근거는 이러이러한 거다 하고 근거를 댈 때 이승만이 쓴 이러이러한 논문에 의하면 이렇게 그 논문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때 이승만이 쓴 논문이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영향받은 중립이라는 그런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그거를 윌슨 대통령이 의회에서 인용할 정도로 명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이제 그냥 남아서 명문대 교수로 이제 일생을 편하게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잃어버린 조국을 찾는데 자신의 명예와 실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승만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선택할지 마음을 정하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승만을 가장 닮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이야기를 2번 정도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